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화물차 가짜 번호판이 판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염룡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예, 화물차 시장에 가짜 번호판이 만연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에요. 이 번호판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네네. 지금은 좀 내렸는데 전에는 더 비쌌잖아요. 네네. 비쌌는데 그걸 비싼 걸 빌미로 해서 이제 브로커들이죠. 브로커들이 서류를 조작해서 없는 번호판을 만들어서 그걸 되팔은 거예요. 팔아서 문제가 된 게 사기 번호판이고 쌍둥이 번호판이에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레카차 번호판을 갖다가 어떻게 트레일러 번호판으로 이렇게 변경을 시켰더라고요. 이런 거 어떻게 벌어진 거죠? 이게 서류 조작하는 거죠. 이게 제일 문제점은 구청에서 이제 교통행정과 화물 담당이 업무를 진행을 해요. 업무를 진행하는데 그 보직에 한 번 앉으면은 뭐 10년, 20년 있는 게 아니고 작게는 6개월, 1년. 그러니까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거죠. 쉽게 말해서 전임자한테 이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업무를 숙지해서 이제 베테랑이 돼서 일을 할 만하면은 바뀌어버리는 거죠. 한 공무원이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은 그래도 업무 연관성이 있어서 업무를 잘 보는데 신입들이 오다 보니까 신입들은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브로커들이 그걸 틈을 노려서 장난질을 치는 거죠. 서류를 조작해서 없는 번호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만약 지방 그 광역단체 번호판 앞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라면 서울에서 경남으로 넘어가면 경남 번호를 달더라고요. 그런 거 없이 지금 일반 승용차처럼 전국 번호를 쓰면 안 되나요? 그 지역의 재산이잖아요. 그 지역의 재산이고 그 구에 속해 되어 있는 거예요. 화물은 서울이면 서울, 인천이면 인천, 대구면 대구, 충청도면 충청도. 그게 구분이 됐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레카가 갑자기 트레일러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서류 조작이에요. 그래서 서류 조작을 해서 일단은 공무원들이 그걸 다 적발하기가 어려워요. 마음 놓고 사기 치려고 서류를 조작해서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찾아내냐고요. 나중에 이제 추적해서 원부를 추적해서 찾아내기는 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대표님께서 얘기하시는 쌍둥이 번호판이라는 건 뭔가요? 쌍둥이 번호판이란 것은 쉽게 말해서 1, 2, 3, 4라는 번호판이 있어요. 그 똑같은 번호판이 두 개, 세 개가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기죠. 이게 업자 브로커들이 교묘하게 그걸 위조를 해요. 위조를 해서 쉽게 말해서 그게 어떻게 적발이 되냐. 인천 뭐 30화에 1, 2, 3, 4라는 게 쉽게 말하면 어디 가서 교통 위반에서 딱지를 뗐다고 봐요. 그러면 이 주소가지가 보면은 차주가 몇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리도 날아가고 저리도 날아가는 거예요. 고지서가. 그래서 이제 발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 번호판 가지고 두 사람, 세 사람한테 이제 팔아가지고 그 번호판이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그럼 쉽게 말해서 번호판이 똑같은 게 몇 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번호판을 사서 사용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선의 피해자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동안 일하면서 유가 보조를 받잖아요. 유가 보조 받고 이런 게 다 정상적으로 됐는데 나중에 허위로 판명되면 이거 다시 변제를 해야 돼요. 이게 참 모순된 거예요. 구청에서 허가를 내줘서 정상적으로 썼는데 10년 뒤에 이게 허위 번호판이라 했을 때 피해자는 이제 소비자잖아요. 소비자가 그걸 또 그 사람이 따내니까 변호사를 사고 진행을 하게 되면 돈이 2중, 3중으로 또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호판 산 사람이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네요. 그렇죠. 거기 보니까 운송회사도 그런 피해를 당했더라고요. 운수회사가 특히 더 많죠. 운수회사 같은 경우는 운수회사 자체가 이제 쉽게 말해서 왔다 갔다 해요. 한꺼번에. 근데 그 서류를 조작해서 10대짜리가 20대가 되고 20대가 30대가 되는 거예요. 2004년도에 그때는 총량제 있었어요. 총량제에서 그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 당시 35만 대 있던 차량이 지금 한 50만 대까지 불어나 버린 거예요. 15만 대가 불어난 거죠. 한 40 몇 프로가 허위 번호판이 된 거야. 아우. 그리고 실제로 그 정도가 허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이런 걸 정부 당국에서도 사실은 알고 있을 텐데요. 왜 이렇게 방치하는 거죠? 방치하는 게 아니고 이걸 원부 추적해서 다 해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니까 손을 못 댄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전산이 잘 됐잖아요. 전산이 됐으니까
정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내려면 찾아내는 거죠. 네네. 예, 예. 그만큼 이 브로커들이 얼마나 교묘하겠어요. 그걸 다 위조를 하는 거죠. 네네. 위조를 해서 서류상으로 관할구청에 내면은 관할구청에서 공무원들은 서류만 검토하는 거잖아요. 네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차 있어 없어 차 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렇다는 얘기네, 대표님. 전문적으로 번호판을 위조하는 조직 범죄 단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있으니까 금액이 쉽게 말해서 위조를 하나 해서 네. 하나 팔면 3천만 원, 4천만 원인데 10개를 위조했다고 봐요. 10개 오면 벌써 얼마예요? 3억, 4억이 되잖아요. 네. 그 처벌이 크게 되면은 그런 위조를 겨루겠죠. 네.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거죠. 목전의 이익이 크니까 쉽게 말해서 벌금 맞고 교도소 갔다 오면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네네. 예, 예. 그 처벌도 약하고 예, 그런 예. 사람들이 또 회사 같은 걸 만들어서 바지 사장 세워놨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아마 2중, 3중으로 자기네들 빠져나갈 것 해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럼 대표님, 선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번호판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그 가짜인지 어떻게 구별할 방법이 있나요? 특별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같은 업자도 모르는데. 조심해서 사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조심해서 뭐 사라 한 말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관할 구청에 가서 그래도 문의를 하시고 관할 구청에서 그래도 오케이 하면은 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어요? 네네. 근데 대표님 같은 분들도 이렇게 번호판을 매입하잖아요. 예, 예. 그때 어떻게 매입하세요? 우리도 서류 보고 오는 거죠. 서류 보고 서류상에 하자가 없으면은 매입을 하는데 아직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는 없어요. 그런 사례는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 번호판이나 회사 번호판을 취급을 안 하고 개별이나 개인 소형 중형을 취급하니까 개인 소형 중형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피해가 없는데 아마 지입사들 큰 차량들 큰 차량들에서 그런 피해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예. 그러면 이 가짜 번호판을 많이 다는 차량들이 주로 대형차인가요? 그렇죠. 대형차죠. 티오값이 비싸니까. 예, 예. 그럼 1톤이나 이런 데는 거의 없고 주로 뭐 큰 차들에서 이런 가짜 번호판이 많다는 얘기네요. 예, 예. 그렇죠. 이 짱둥이 번호판 같은 경우에도 차를 폐차를 시키잖아요. 네네. 폐차를 시키면 말소까지 해야 되는데 말소가 안 된 차량들이 있어요. 네네. 그 번호판을 다시 교묘하게 위조해서 다시 되파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쌍둥이 번호판이 되는 거지. 네. 예, 예. 주로 가짜 번호판이 많이 달리는 차종은 어떤 차종이에요? 대형 차량이죠. 아무래도 16톤에서 25톤 차량, 트레일러 이런 거. 예, 예. 번호판 값이 비싼데 그런 비싼 가짜가 게 많네요. 그렇죠. 네. 예, 예. 대표님. 예, 예. 그럼 이건 예방법도 없고 대처법도 없네요. 그렇죠. 소비자들에서는 좀 막막하죠. 우리 같은 업자도 잘 모르는데 그걸 소비자들이 안다는 건 좀 힘든 일이고 관할 구청에 가면 담당자가 있잖아요. 관할 구청 담당자를 찾아가셔서 내가 이런 번호판을 매입하려고 그러는데 이 번호판이나 이 회사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물어보고 하는 게 그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요. 네네. 예,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가짜 번호판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특히 화물차 중에서도 대형차의 가짜 번호판이 아마 많은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엄청난 숫자라 아마 정부에서도 좀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이걸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4년 이후에 화물차 신규 번호판 발급이 금지됐는데도 차량이 35만 대에서 50만 대로 늘었다는 것은 이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자, 이건 또 정부 당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호화제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